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의 진행을 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혜순 국회의원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의 공공성과 또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인 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약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를 맞아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요 증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적인 운영과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설립 조건을 완화해서 민간 진입을 장려함에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질 저하라든지 공공성 저하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 참석하신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 또 낮은 임금이나 거다한 업무량 등의 그런 많은 근무 환경의 열악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어떤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노인 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을 저와 또 여기 계신 강인명 의원님, 또 최정민 의원님이 함께 지난 9월 5일 날 토론회를 통해서 노인 장기요양 공대를 함께 토론회도 개최했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합니다.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 또 서비스 이용자의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취지라든지 주요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신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님이십니다. 예, 공공운수노조의 이향춘 의료연대 본부장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조승아 조직부장 등입니다. 예,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서 많이 오셨는데 정창민 회장님 오셨고요. 그리고 오기자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민경애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황영순 관악지회장님 오셨습니다.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법무관 변호사입니다. 예,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희 의원님이 발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은희 변호사님께서 법안 설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발언으로 정창민 회장님, 이향춘 본부장님으로 현장 발언을 듣고 기자회견문 낭독은 오기자 자문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강은미 의원님 발언 주시죠. 네, 서울대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는 노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적 사회 서비스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의 가장 빠른 우리 사회에서는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의 수요 확대는 애견된 일입니다.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에 맞춰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보험의 공적 역할 확대와 장기 요양보호사 수급 안정성이 필수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제도 개선 공고를 내렸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책무에서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 노력을 포함하였고 공공장기요양기관 확충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지속해서 지적된 장기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포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가 공적 역할이 강화되고 요양보호사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 책임 강화, 노동자 처우 개선 없이는 좋은 돌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좋은 돌봄을 위한 법이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법안 개정을 통해서 당사자, 보호자, 종사자 모두 죄인이 되는 돌봄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존엄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끝까지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익기법재단 공감의 강은희 변호사입니다. 개정안 내용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첫째로 개정안은 노인 장기 요양 현장에서의 요양보호사를 향한 성폭력, 언어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성폭력, 성희롱 경험 비율은 실태 조사에 따라 적게는 30%, 많게는 58%까지 나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지만 이 법은 현장의 특수성과 맞물려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에 기관의 장애 조치 의무를 현실화하고 강제하며 가정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혼자 수급자를 마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개정을 제안합니다. 개정안은 첫째, 수급자와 그 가족의 장기요양 요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폭언, 폭행, 상해 등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늦게나마 신설합니다. 둘째, 개정안은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다른 일터에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가 노인 장기 요양 현장에서 실제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위에 언급된 행위를 할 경우 기관장이 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성희롱 등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제정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보험법의 흠결을 보완합니다. 나아가 개정안은 성희롱 등 행위의 발생 자체를 장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요양기관장이 기존의 재량으로 실시하던 수급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인권교육을 수급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권교육으로 확대하고 의무화합니다. 또한 보험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이자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책임있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그 업무에 기관과 요원의 안전지원 업무를 포함합니다. 이는 동시에 공단이 보험급여 수가에 종사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을 반영해야만 현장에서 보호조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둘째로 개정안은 장기요양 요원의 일반적 노동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재가요양보호사는 불규칙적인 업무 시간과 저임금에 시달려 평균 임금이 110만 원대이고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 부족한 인력 배치로 인해서 과로에 시달립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 5명 중 1명만이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에 처우를 개선하여 숙련된 인력이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 기관에게 지급되는 급여 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 지급하도록 해서 인건비가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둘째, 개정안은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현재 이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적정 인건비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이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서 이 직업 자체가 안정적인 생계를 위한 일자리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 근속 장려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 근속과 무관하게 전체 근력을 바탕으로 장기 근속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장기 근속 장려금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고 한 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받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 지급받는 비율은 10%에 머물러 있습니다. 넷째, 장기요양 요원의 근로시간을 최소 25시간으로 해서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기관들이 난립하고 한 기관에 소속되면 여러 이용자들을 배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불규칙한 업무 시간과 저임금이 현장의 큰 문제입니다. 이에 최소 근로시간을 마련합니다. 셋째, 개정안은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돌봄은 그 자체로 헌법이 보장한 사회보장적 권리의 일환으로 본질적으로 원래는 국가가 제공했어야 합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만 제도를 운영할 경우 이윤 창출이 용이하지 않는 영역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공적 자원이 분산됨으로써 비효율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보험제도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나아가 이런 내용을 앞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개정안은 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재정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었던 지적 유효 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서 실질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급여 비용, 보험료율 등 제도의 주요 사항을 다루는 장기요양위원회에 종사자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위원회 구성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현장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상담,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역할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종사자 처우 개선의 문제를 해결하여 현재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무너져가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반드시 필요하므로 통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정찬미입니다. 장기요양제도 시행 초기부터 돌봄 현장의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성희롱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장기요양법에서는 수급자나 그 가족에 의한 폭행이나 성희롱 등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민간기관장들이 영리를 위해 이용자 편에 서기 때문이다. 성희롱에 대한 요양기관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여 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재 장기군속장려금은 동일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용자 사정에 따라 비자발적 실직이 잦은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동일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요양보호사 처우를 위한 정책이라면 현실을 반영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총 경력을 인정하여 장기 근속 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민간기관은 국가 재정에 의존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영리 추구를 우선시하여 인건비 등의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하루에 두세 군데를 옮겨 다니며 일을 한다. 이동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교통비 지원도 없기 때문에 이동시간에 쫓겨 점심을 거르기도 하고 먼 거리는 자전거로 급하게 이동하다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되어야 하고 장기요양요원의 표준 임금 매뉴얼이 만들어져 적용되어야 한다. 제가 방문 요양보호사들도 호출형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적정 노동시간이 보장될 수 있는 상근형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공공이 1%뿐이고 민간기관이 99%에 달한다. 민간기관 난립으로 인해 영세한 개인기관들의 개업과 폐업이 지속되면서 피해는 이용자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에게 돌아오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은 어려운 실정이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최소 30% 이상 확충하여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 장기요양요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현장 실태를 잘 아는 요양보호사 대표의 장기요양위원회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소통의장이며 유일한 교육의 장소이다.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장기요양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전국 자치구마다 확대 설치해야 한다. 이번 장기요양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들의 자주 모임인 자치구 모임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의견을 모았고 그 내용을 취합하여 선별하여 법 개정이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담아냈다. 장기요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요양보호사들이 최소한의 처우 개선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예, 노인 장기 요양 공공성과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과 그리고 공공의 돌봄을 위해서
수년 동안 애써주신 남혜순 위원님과 그리고 강은미 위원님의 개정안 발의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것을 저희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병원, 돌봄, 요양원 거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저도 나중에 노인이 돼서 당연히 오늘 발의된 이 장기요양법 개정안이 나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낮은 수가와 병력 불인정,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스트레스나 감염, 성폭력, 성폭언 등에 노출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전국에 한 6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60만 명의 요양보호사의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잘 인정이 돼서 좋은 돌봄 서비스로 제공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사실 열악한 처우 환경과 노동 환경 그리고 열악한 제도는 곧 노인을 비롯해서 돌봄에 많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위험합니다. 이용자에게도 위험하고 그리고 이를 제공하는 노동자에게도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개정안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제도 개선을 권고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돼야 될 보호 장치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요양보호사들에게는 매우 기대가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용자도 안전하고 그리고 이를 제공하는 노동자도 안전한 법입니다. 모든 국민들을 위한 안전한 법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말뿐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 개선 그리고 일하는 일터에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은 모두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해 노인 장기요양법을 빠르게 통과되어야 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2008년 시행되었다. 현재 노인 인구 증가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요 증대가 예측되며 서비스를 제공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공적 운영과 요양보호사 수급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서비스 질의 문제로 직결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공공적 성격과 강화와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장기 요양 요원은 수급자를 돌보며 장기 요양 제도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기 요양 요원, 특히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계속돼서 지적되어 왔다. 법률 개정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미온적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차례 걸쳐 제도 개선 공고를 내렸지만 이것들도 결정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장기 요양 요원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노인 장기 요양 급여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적정 근무 시간 확보, 장기 근속 장려금의 적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장기 요양 요원에 대한 성희롱 역시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제도적 예방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무방비 상태이며 오히려 은폐되고 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관리,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의 의무화,
성희롱 발생 이후 조치에 대한 기관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 이익 추구를 우선시함으로써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를 열악하게 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노인 장기 요양법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노인 장기 요양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노인 장기 요양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시급한 과제 중심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 보훈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는 장기 요양 요원, 서비스 이용자, 가입자 등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안정적이고 좋은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번 노인 장기 요양 보훈법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이며 모두를 위한 돌봄의 초석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돌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2023년 11월 2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